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20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자산 운영 기준에 대한 연구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자의 핵심은 연구와 훈련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그 훈련과 연구의 대상인 나만의 기준 내지는 기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중에 무슨 기법, 무슨 매매법이라는 말 많이들 하죠. 여러분, 이 기법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어떤가요? 왠지 비밀스럽고 소수만이 독점하는 특별한 느낌, 그리고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이 정답의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이런 대중의 심리를 악용한 장사꾼들이 많죠. 이 기법팔이 중 제 기억에 남는 가장 황당한 분은 한밤중에 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차트를 보며 공포와 싸워 만든 기법을 전수한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농담 아니고 실제 있었습니다. 예. 직접 무덤 사이에서 노트북을 펴서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진까지 찍어 올리셨더군요.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A = 수익이라는 마법 같은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 기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는 것이죠. 단언컨대 손절 기준이 포함된 기법들 중 시장 수익, 즉 지수 수익을 넘어서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절 기준이 없는 기법은 가능하냐고요? 아니죠. 그런 기법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워런 버핏은 손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버핏만큼 손절에 능숙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핏의 손절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다들 이런 착각에 빠지느냐? 바로 저 책들이 문제입니다. 버핏에 관련된 책들 중에 버핏이 쓴 책은 하나도 없죠. 그야말로 버핏의 이 대박난 결과만을 가지고 제3자가 주관적으로 서술한 책들입니다. 투자에 대한 성과나 인정 하나 없는 그 저자의 해석이라는 거죠. 책 장사입니다. 지난 56주차 영상에서 언급 드린 적이 있어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만의 기법에 대해 중요한 요소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손절이죠.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나만의 기법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라는 말, 첫 단계로 나에게 맞는 손절 기준을 연구하라는 말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손절 기준, 손실이 적게 나는 손절 기준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적은 손절 기준은 잦은 매매로 이어지고 너무 큰 손절폭은 지루함을 가져옵니다. 손절폭을 정할 때는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손절선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죠.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용, 대출 쓰지 말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0%의 손절 정도가 편한 분이 계시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5%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20% 손절 기준보다 매매 횟수가 잦아지겠죠. 예, 잦은 매매가 어떤 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반면 마이너스 20% 손절은 횟수가 줄지만 손실폭이 너무 커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해서 나에게 편한 손절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정 손절 기준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이평선 매매 같은 그런 유동 손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 매매, 20일 매매, 60일 매매, 120일 매매, 네 가지 가지고 많이들 하시죠. 이런 기준들에서 그 수치의 의미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가장 편한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계좌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인 익절 기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연구하면 되겠죠. 자, 마음 편한 기준을 찾았다. 그럼 훈련해야 됩니다. 예, 어떤 기준을 정립했다고 해서 바로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분명 여기서 팔기로 기준을 세워뒀는데 잘 안 되죠. 수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구와 훈련이라는 거죠. 오늘은 연구와 훈련의 대상인 나만의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요점은 나만의 기법이란 특별한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하게
오래오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정립한 기준 또는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0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운영 성과 2021년 9월 17일부터죠. 기간 평균 투자금 5,800만원, 누적 평가 손익금 71만원 수익 중입니다. 누적 평가 수익률 플러스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 수익 확인하겠습니다. 기간별 평가 수익 2021년 9월부터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표시됩니다. 71만 4,567원 1.24% 수익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섹터별 자산 배분 현황 국가 지수에 21%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재 11%, 외환에 6% 비중 차지하고 있고 채권에 59%, 현금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가의 수익률 비교, 안전제일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거죠. 동기간 같은 기간에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6.8%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거의 회복했죠. 마이너스 1.1% 기록하고 있고 아파트 지수 조금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3%. 아파트 지수 별로 와닿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전국 평균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시세로 검색하던 호가 10억이 넘어가고 사실상 부르는 가격이었죠. 실제 그런 가격은 없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체감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데 실제 현재 전국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1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반면 플러스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 변동분 있는 종목들 비중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17% 늘어서 전체 대비 7%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국채선물 10년 지난주 잔고 대비 21% 늘어서 전체 대비 8%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단기채권 줄였죠. 줄여서 다른 추세 일어나는 종목들 산 겁니다. 지난주 잔고 대비 9% 줄여서 전체 48%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94% 늘어서 전체 대비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추세가 죽고 있죠. 시장이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잔고 대비 마이너스 54% 손절해서 전체 대비 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개별 지난주 잔고 대비 72% 늘어서 전체 대비 7%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분배 ETF는 배당이 아니라 분배로 표시가 됩니다. 배당도 조금 나왔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9% 늘어서 전체 대비 8%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세 계속 가면 그냥 오르면은 따라 사는 겁니다. 추세 꺾일 때까지. N 한투 레버리지 N 선물 지난주 잔고 대비 25% 비중 늘려서 전체 대비 4%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주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121주차로 찾아뵙겠습니다.